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교 TV에 이어서 우리 한중일 역사 문화를 잘 하기 위해서 한중일 역사 TV를 다시 개설했는데, 그동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몇 번에 걸쳐서 백제는 살아있다, 8탄까지 하고, 또 하나는 중간에 저번에는 한국의 뉴라이트의 실체화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주제로 강좌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목은 백제는 살아있다는 주요 주제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토크 형태로 하는 한편, 저와 호스 교수님께서 자유로운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선윤 박사님하고 백제 그리고 기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죠. 네, 그러한 내용 말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새 이제 최근 뉴스 보면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측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동맹스하게 엮이고, 또 우리 반대편에서는 천안문에서 북경의 천안문에서 중국 시진핑 초청으로 광복 80년 전승절을 했는데, 거기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세 사람이 만나는 걸 보고, 또 잘못하면 옛날에 없어졌던 냉전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안타까움을 하면서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한중일 역사 문화 포럼 TV는 한중일의 동아시아 중심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여야 우리가 추구하는 한중일 역사 문화 포럼이 민간 차원에서 좋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첫 번째, 한중일 고대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 중심으로 역사를 하고, 그에 대한 그 시대의 중국의 역사, 그 시대의 일본 열도 역사를 배우면 이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연구를 쭉 해왔지만 한중일의 주체가 결국은 상고시대, 기원전 3000년, 2000년 시대의 동이족 역사. 동이족 하면 9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중국의 오늘이 되고, 현재 일본의 오늘이 되고, 우리 한국의 오늘이 됩니다. 저 만주까지 포함해서. 그럼 동이족이 있던 때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이족이 결국 우리 한국의 삼국사가 되고 현대 한중일 역사가 됐다. 그 대신 중국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많이 밀어내고, 화족이라고 중국 서쪽, 동남아시아 쪽 인구들이 많이 밀어서 지금은 화족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중국은 30% 정도는 우리 코리아 한족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사학계는 많은 뜻 있는 사학자들께서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임나 일본부 서울 등 식민사관의 왜곡과 조작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정설로 정립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재정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아니면 파워면에서 부족한 사안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연구를 해서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 일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셨던 일본 역사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중국 송나라 기록 등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한중일 삼각관계로 전쟁사 또는 외교사를 살펴보는 데는 외오왕의 역사, 즉 백제의 외왕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대담으로 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거기 노브
그 눈에 밝아서 예,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 카메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바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냥 요 자세로 쭉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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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중일의 관계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이 동양 평화론으로 이야기를 했듯이 중국, 한국, 일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소양을 설득해 나가야만이 세계 평화가 온다. 이런 것이 동양 평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나 일본이 배신했다. 그래서 일본이 모든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여서 다시 한번 한중일이 하나가 되어서 더 소양을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요정을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 물론 안중근은 빨리 사형되었기 때문에 못쓴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해지는 내용이라든가 다 포함시키면 동양 소양까지 다 평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현재 상황하고 대단히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과거의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님을 말씀드리니까 다시 우리 청년 때 시절이 생각납니다. 1909년도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만물을 죽였을 때 그 여파로 우리 한일 병합이 됐거든요. 그때 한일 병합될 때 이제 손보혜 선생이 한일 병합은 식민지로 이어지니까 그때부터 천도교 총회장을 그만두고 우리 대한민국 구국단을 조선 구국단을 만들어서 19년간 절치부심한 경우 그 결과물이 3.1운동입니다. 3.1선사. 그런데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 손보혜 선생의 제자였던 김구 선생이 생각나네요. 김구 선생이 황해도 출신인데 안중근 선생은 황해도 안진사 집에 맞으셨어요. 근데 동학혁명 때 이제 손보혜 선생은 우리나라 전체 대통령이고 김구는 황해도 접주에 있었는데 동학혁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군에 쫓겨 들어가는데 거꾸로 안중근은 일본군에 쫓기는 동학군을 잡는 군사로 됐었어요. 양반의 아들이다 보니까. 근데 안진사가 김구를 잡아야 되는데 김구가 안진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중군아 너는 역사를 모르는데 김구는 우리 민족을 식민지에서 해서 접주고 훌륭한 사람이다. 양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는 거꾸로 김구 선생한테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김구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안중근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김구가 크게 큰 지식은 없었는데 안중근으로도 친해지고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총으로 쐈잖아요. 그 모든 재정의 뒷받침을 김구 선생이 한 거죠. 김구는 돈이 있었냐? 아니죠. 한국 경성에 있었던 손병이라는 큰 대인이 밑받침을 다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은 다 손병을 비롯한 김구 선생 여러 독립지사들이 결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무슨 테러가 아니고 아주 의거고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한일 전쟁사의 안중근 의사를 우리나라 대표 육군 중장으로서의
그 정당방위였다.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안중근 의사를 말씀하신 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난번까지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외오왕의 실체와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외오왕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 역사를 아무리 봐도 외왕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는 제가 50년 동안 봤는데 한국에도 외왕이 안 나와요. 그처럼 제가 강의하고 말씀드렸던 외왕이 우리 한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중국의 송나라나 양제, 수나라, 당나라의 역사에서 외왕이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봤더니 그때 일본이 숨기고 우리나라가 잘 몰랐던 것이 외왕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그 5명 외왕 4세기부터 6세기 초까지 5명인데 찬진 제 흥무 중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칠지도를 만들어서 일본에 전했던 408년의 전지대왕 그거는 칠지도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게르드왕이죠. 게르드왕이 455년까지 일본에서 백제의 황태자가 됐어요. 황태자 시절에 일본 외왕을 했었는데 그 외왕 시절에 일본을 통일했어.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철검이 게르드왕의 지루라는 연호가 있는 철검이 그 오시사카라고 오사카 거기서 나라현에서 나왔고 하나는 사이타마현에서 나왔고 하나는 규슈의 구마모토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게르드왕은 그 오사카 저 동경 쪽 관동하고 규슈까지 나오고 나머지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일본이 국보로 자랑하는 3군데서 나왔으니까 게르드왕 때 그 5세기 중반에는 게르드왕이 일본을 통일했구나. 통일한 외왕이 있다가 다시 통일하는 후에 그 일본 땅을 자기의 아들인 그 무령대왕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본국으로 와서 본국 백제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하고 흥하고 또 게르드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사마가 되는 그분이 이제 503년에 지금 와카야마 현에서 나오는 하치만 궁에서 나왔던 그 인물 하상경 그게 현재 다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모든 게 다 칠지도 철검 또 인물 하상경 다 일본이 자랑하는 국보 1번서부터 10번 사이에 드는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외왕 중에서 전지대왕으로 알고 있는 찬 외왕, 또 게르대왕으로 알고 있는 제 외왕, 또 우리가 사마대왕으로 알고 있는 무령왕 그분들이 100년 정도를 일본을 통치했고 그분들의 무령왕의 후손인 깐부천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의자왕까지 일본을 통치하다가 나중에 의자왕이 중국에서 나당 연합군한테 패해서 그때부터 670년 정도 그때부터 일본의 율령을 만들어서 천부천왕이나 천천히 만들어서 오늘까지 한 1500년 정도가 일본이 이렇게 성황하게 살아있다는 게 저는 백제는 중국이나 우리 한반도에서 사라졌어도 그 백제의 그 역사와 피와 호는 오늘날 일본에 살아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 남북 분단에 대해서 한반도에 반대에 국한돼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큰 기대가 없어요. 한반도에서는 사실 해먹을 게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육열이나 그러는 능력은 있는데 학구열도 있고 그런 역사의식도 있는데 뻗어나갈 영토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서로 철천지분처럼 싸웠던 일본 열도가 현 일본이 우리 백제 땅이라고 나온 이상 그거는 우리 한일 관계가 앞으로 싸우던 것만 서로 정리하면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대만 타이베이의 대만대학교 가서 이제 일본에서 주최하는 효도 국제대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콜팁을 통해서 살짝 비치면 그러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중일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설림관계가 돼서 우리가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이룰 수 있어서 우리가 평화는 경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외왕 제도를 얘기하면 이거는 아마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 있지만 이게 일본의 훌륭하신 학자들은 이걸 일부러 기피한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한테 무시당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 얘기를 얘기하면 교수 임명이 안 된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일부러 얘기 안 하죠. 알고도. 왜냐면 동북공정 작업 다 해놨는데 이 외행 제도를 자기들이 밝히는 순간 한때는 중국 그 동남부 전체가 백제 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기회니까 한중일의 평화를 위해서도 외왕 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까서 물론 제가 연구한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중일의 많은 지식인들이 같이 해서 이거를 문화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연구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존경하는 호사카 교수님께서 일본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잘못 가는 길은 이렇게 알려주니까 저는 크게 되기 때문에 외왕제들을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하고 계속 그 백제는 살아있다에 대한 그 주제 겸 또 일반적인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크게 보면요. 예.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오왕에 대해서 일본 역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중국의 사서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외오왕이라고 하니까 아마 참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까지 가는 이 5명이 그 일본 천황일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한국의 교수님이 소진철이라는 교수님인데 무는 무령왕이다. 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일본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무라고 해도 사실은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논문이 너무나 무에 대해서 무가 무령왕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체 사학계에서는 외오왕에 대해서는 계속 당시의 일본 왕, 일왕, 천황 중에 5명을 계속 집어넣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역사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칠지도라든가 인물화상경 그리고 철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요새는 아주 정교한 카메라로 다시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일본이 2025년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더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오왕이 당시에 백제의 왕들이다라는 내용이 머지않아 일본의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경하는 이제 손주 교수님은 제가 안 봤지만 그분의 책에서 손주 교수님은 원광대 명예 교수인데 당시 이제 역사 연구를 안 하고 여행하다가 우연히 알았는데 현재 타이베이 저희들이 가는 대만이 백제
담내였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백제 좌평이 있었고 또 그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월나라 원나라가 그 월주가 절강성 동쪽에 있는 게 아니고 서쪽 그러니까 우리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우에 상행인 게 월주다. 그래서 백제가 최소한 월주까지 영해를 뻗쳤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저 북경에 저기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저기 베트남까지는 다 홍콩을 비롯해서 다 백제 땅에 있었다. 그거를 할 때 그 논문을 제출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부정 못하는 게 왜 지금 하신 대로 무가 그 무령하는 걸 부정 못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무가 게르대왕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하는데 그런 공부를 안 하신 거고 그 478년에 송나라 황제한테 외계문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외왕 무가 그 구주백제에서 저희들이 이제 백제를 할 때 뭐 지금 저 교수님께서도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큐수가 전체가 백제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백제지만 그 본국 백제는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었고 그 외백제는 큐수에 있었죠. 전체를 안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게르대왕이나 무령대왕의 상표문을 보면 외왕문 상표 보면 그 자기가 육국 제군사 장군을 해달라 송나라한테 아니면 칠국 제군사한테 백제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백제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하면은 송나라에서 그걸 안 해주죠. 엄마 너는 근데 그 백제가 게르대왕 제가 말하는 백제하고 무가 말하는 백제 그 외교문서 백제는 중국이나 한반도 백제가 아닌 거죠. 구주 백제를 자기들이 백제라 했어요. 그것이 언필칭 이번에 본주에서 볼 때는 그 구주가 임나일본부죠. 거기 가면 지금도 가라라, 임나란 지명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큐스에 가면. 예? 우리는 없잖아요. 없는데 억지로 갖다 깨붙이고 뭐 가야가 임나락하고 하나도 못해. 여수가 뭐 침리다라라고 그게 다 구주에 있어요. 구주. 그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전에도 내가 강의를 했는데 핵심이 478년에 외왕 무가 송나라 황제한테 보낸 상표면에 보면 딱 명확하게 나왔어요. 우리 부친이 475년에 고려의 장성한테 살해됩니다. 네. 그게 우리가 한성백제를 잃은 날입니다. 그 부친이 나와서 부친. 475년에 고려한테 살해된 사람은 게르대왕이거든요. 그 부친이 게르대왕인 거죠. 그래서 게르대왕의 아들이 사마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버지의 공이 나와요. 아버지는 일본 외왕에 있을 때 일본에 많은 섬이 있잖아요. 동쪽으로는 모인이라는 건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는 없는 얘기예요. 모인은 일본의 동쪽에 있는 일본 야네이족을 얘기하는 거죠. 모인, 털이 많은 사람들. 모인에 있는 모인 등 50여국을 정벌했다는 게 나와요. 아버지가 게르대왕이. 그래서 아까 사이타마가 나오는 거고요. 카라미. 서쪽으로는 이족.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 동이족 66국을 복수시켰다는 것은 서쪽에, 일본의 서쪽에 규수나 또 이쪽에 있을 거예요. 산구나 야마구치 같은 데 서쪽에 있잖아요. 그걸 66국을 복구시키고 바다를 건너 95개국을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말하는 오사카 이후부터 쭉 저 이후까지 95개국, 시가현까지, 비미호까지 다 95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되겠지 216국을 게르대왕이 다 복수시켜서 일본 통일했다. 그런 우리 왕인데 그거를 그 얘기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송나라가 게르대왕은 무령대왕보다 더 큰 얕은 외왕이지만 정동 큰 장군을 해주고 외왕 무는 정동 장군을 해준 거죠. 그래 큰 인물이다 보니까 고구려에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게르대왕을 치게 된 거죠. 장수왕이 광기토대왕의 원수를 고궁원왕의 원수를 감당해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게르대왕에 있던 그 산동성은 또 황하에 있는 산동성은 당연히 백제가 거기 있어야 되고, 예? 또 게르대왕이 아들인 그 무왕인
그 사마는 원래 초기에는 저 오이타현 대분시라고 그 일본말로 오이타현인데 오이타 있다가 나중에 외양될 때는 그 나라엔의 그 오사카 제가 맡은 와카야마가 그때 당시에는 그 나라엔에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스시마 신사 정도의 게이타의 천황하고 형제지간으로 있다가 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한반도에는 뭐가 있었냐 한반도에는 저 무령대왕 때 기원은 520년 정도 때입니다. 그때는 무령대왕이 완전히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백제가 우리가 있었다 배웠다는 저 충청도 남쪽이나 익산이나 전라도 남쪽에는 백제의 담로가 있었던 거죠. 요새 우리 말하는 백제 공주나 익산이나 뭐 나주 이런 여수 같은 데는 백제 담로가 있던 거죠. 총 22개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78년 송서에 외왕부의 상표문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더 이상 이걸 부인하면은 저 같은 학자가 해도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중국은 말이 없지만 한국의 역사학자나 일본의 역사학자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경과가 맞죠. 그래서 외왕부가 사마대왕이면 그 사마대왕의 아버지 외왕체는 게르도왕에 맞고 게르도왕 때 처금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인물을 통해서 일본인의 천하통일한 게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령왕 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일본의 기로히토 천황이 무령대왕의 후손이 내 황실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역사의 흐름을 이리관지한 거를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오왕을 얘기함으로써 일본의 학계나 우리 한국의 학계나 말 없는 중국의 학계나 일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세기, 6세기가 일치가 되면 지금 요새 19세기, 21세기, 20세기가 일치 안 할 수가 없죠. 일본 역사 그때부터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일본 역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예. 사실 일본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요. 네네. 그 3세기에 그 히미코라는 여왕 네네. 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그 일본은 아직은 부족 국가로서 30개 정도의 부족 국가를 히미코 야마타이국의 히미코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이것도 그 위나라의 역사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히미코에 대해서는 그 일본의 역사서에 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나 일본은 그 히미코가 위나라의 그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데 그것을 인정합니다. 중국 사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학계가. 네, 그러나 그 다음에 스스케기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죠. 한 150년 정도가 텅 비었어요.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때 뭐가 있었는지 이게 그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 있는 게 바로 외오왕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일왕의 이름을 그냥 그 붙이면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 일본 안에서 뭐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바로 4세기, 5세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6세기에 들어가서 이 사이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고분이죠. 고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고분의 주인,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비장되었는가라는 것은 정말 몰라요. 네, 일본의 전식적인 역사서 고사기라든가 일본 서기에는 고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일왕가가 천착된 그거는 사실 7세기 이후 진짜 정착되는데요. 뭐 6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지만 일왕가하고 고분의 비잔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본에서 그냥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있었는가? 바로 지금 그 말씀하신 게로대왕이 일본을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렇죠. 말할 수가 있고 사실 그런 호족들이 아직은 일본 중앙에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 곳에 자신들의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자신의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고분을 꽤 많이 만들었다. 15만 기나 있습니다. 고분이 조그만 곳까지 포함시켰어. 그런데 일본 내에서 대단히 일본식의 고분은 원분하고 그 판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해서 전방 후원분. 이게 일본식 아주 거대한 고분이 단시 만들어집니다. 특히 4세기쯤부터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6세기에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서는 일본 쪽의 문화가 한국에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방 후원분이 먼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한반도로 가니까. 그러나 이게 그때 게로대왕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최대 전방 후원분 이게 다이센코분이라고 해서 오사카에 있는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닌톡 그러니까 인덕천왕의 묘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덕천왕도 이게 한국계 백세계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일본 쪽에서 건너왔다기보다 일본 안에 있는 백세계 사람들이 만든 것이 다시 한반도로 또 건너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그때 4세기, 5세기, 6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일본은 혼란 시대였어요. 그것을 통일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계열에서 현재 일왕이 생겼다, 나타났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세하게는 전혀 모른다. 4세기, 5세기, 6세기 중반까지. 그게 일본 역사학계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왜 오왕, 그리고 백제의 영향, 그리고 아까 게로왕이 대치한 사람들 중에 모인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일본의 선주민들은 거기 조문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고, 이게 아주 빗줄 거기 야요이라 그것도 하죠. 야요이가 그 다음의 시대이고요. 야요이 시대에 앞에 조문 시대라고 하는데 새끼줄 무늬를 토기에 새겼기 때문에 새끼줄 이거 조몬라고 해가지고 일본말로 그래서 조몬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엄청나게 이게 털이 많아요. 그래서 털 모자만 봐도 한국이나 중국에는 없는 글자가니까 일본 외왕이 거기 있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을 비교하면 같이 목욕탕에 가면요. 가끔 엄청나게 털이 많은 저도 사람이 봤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물어보면 일본인일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진짜. 제 친구도 그런 게 있구나.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엄청난 토르보예요. 우리는 가슴에 털이 없는데 가끔 입은 사람은 가슴이 털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인이라는 것은 예. 이게 조몬 시대의 선조민들이 그 특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야요이 시대 이거는 3세기 BC 3세기 예. 중반 정도에 예. 한반도에서 일본에 많이 건너가요. 예. 이 사람들이 야요이인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죠. 예. 당시 한반도 사람들인데 이 야요이 시대 사람들하고 조몬인이 혼혈이 돼가지고 현재 일본인들이 나온다. 아. 이렇게 또 kyushu 대학교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나 당시 조몬 사람들은 전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전복당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그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제 큰 그 그림을 제가 영광을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왜 오왕 이전에 한 150년이나 200년 사이에 없었냐? 그때가 중국 대륙에 있던 외국이나 외국의 위인, 외국을 보수했던 부영했던 백제가 힘이 약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300년대에 보면 그때는 그 가장 강성했던 때가 그 백제는 근초고왕 때가 있었고 근초고왕이나 아들 군수고왕 때고 고구려가 가장 강할 때는 광개토 대왕하고 그 아들의 장수왕 때입니다. 근데 그 전에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는 고구권왕을 백제에서 죽입니다. 전쟁에서. 그때 고구려하고 백제가 중국 땅을 가지고 황하고 양자강을 혈투를 벌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경까지 해서 저 이제 남쪽까지. 근데 거기서 그때 이제 그 전에 아까 위지동해전 얘기했잖아요. 3세기 때 위지동해전이 삼국지, 중국지 정사인데 거기에 보면 힘입고가 나오잖아요. 그 힘입고는 누구냐? 그때 양자강 밑에 있던 해안가에 있던 외국이요. 그것도 동이족입니다. 그 후에 양자강 중간에는 백제가 있었고, 그 밑에 대만을 포함해서 밑에는 외국이 있었어요. 그 힘입고가 그래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한때는 지금 뭐라면 산서선 태행산맥이라고 황하의 중류가 있어요. 거기 서쪽을 다 차지했었어요. 지금 서안까지, 시진핑 동네. 근데 그 동쪽은 고려 다 차지하고. 근데 그때 요서 지방에 요서 경라실이라 나오는데 그게 옛날에 나오는데 그때 고려가 강성해가지고 그 요서를 다 없애버리고 백제가 양자 밑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때 백제의 많은 중심 세력들이 일본 절도로 움직여요. 그때 한반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분 중에서 전방 후원본이 우리만한 한반도 남쪽에 광주를 비롯하는 나주 그쪽에서 지금까지 제가 나온 게 한 10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하는 것마다 수백 개가 나오는 거, 역사책에 나오는 것도 15만 개라 하는데 나오는데 한국에서 나온 게 6세기입니다. 6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나와요. 그렇지만 일본의 아까 닌코쿠 그거는 말을 일본도 5세기나 6세기 똑같은데 그거를 한국을 인날부가 지배했다 해서 거꾸로 거기는 4세기를 하는 거죠. 4세기 때는 일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 원시 시대하고 마찬가지예요. 아까 야요인들이 게르대왕이 동쪽에 있는 야요인들을 모으니까 그 야요인들이 제가 갔던 삿포로에 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삿포로에 스키 타러 갔었어요. 삿포로 쪽에서 갔더니 삿포로 사람들이 자세에서 봤더니 일본을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원래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관부에 있었는데, 일본 놈이라 해. 저 사람들도 같은 사람인데, 일본 놈들이 우리를 쫓겨나서, 섬에 와 있는데, 추운 지방에 와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분들이 야유의 후손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서 게르드왕 때 455년쯤에, 60년 사이에, 야요이, 동쪽에 있는 야요이를 털이 많은 민족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삿포로에 가 있는 거고, 홋카이도에 가 있는 거고, 동쪽은 지금 백제 주력군이 지금 오늘날 동경이나 요코하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쪽 출신이니까 더 잘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 힘이 있고 있을 때는 그 외국이 중국의 동남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동남쪽 왼쪽에는 백제가 있었고, 더 왼쪽에는 뭐가 있었냐? 아까 말하면 송제 양진이 있었고, 또 위나라가 있었고요. 위나라 전에는 위초고, 삼국이 있었고, 그 우측에는 또 해안가는 신라가 있었고, 그 북쪽 우측에는 고구려가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 고대사입니다. 이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인도천왕 같은 거를 연대를 한 200년 당겨버린 거예요. 120년, 200년 당겨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전방 후원부는 6세기 거고, 6세기 초고, 우리의 아까 다이신묘를 비롯한 거는 4세기 거니까 우리가 먼저 전방 후원본을 만들어서 한국에 문물을 전했다 하는데 제가 하기에 그 단연코 우리 전라도에 있는 거는 참모급 호족들의 묘에 불과해요. 키 커봤자 30m밖에 안 되고 내가 가본 다이신묘나 다른 것들은 4km, 2km 이런 것들 세계 피라미드도 더 커요. 이거는 게르대왕처럼 백제 대왕, 전지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호를 쓰는 봉원연호를 쓰는 전지대왕이나 예? 아까 지루연호를 쓴 일본에서 외왕 때 게르대왕이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거기서 무영 사마대왕의 검이 나왔던 다이센요 사마대왕 동물이 여기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일본이 부인하잖아요. 그건 사마대왕은 아까 얘기했듯이 503년부터 52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세기 초예요. 거기가 6세기일 거예요. 같은 설인데 일본에 있는 거는 백제의 왕의 묘고 대왕의 묘고 한국에 있는 건 각각 담로 좌평이나 아니면 자기 동생들이나 그 담로들 귀족들의 묘죠. 크기가 틀리니까. 좋은 예가 뭐냐면 또 제가 이제 집안시에 가면 고구려 묘가 있습니다. 고구려 묘가 한 500개가 있는데 다 적석충이라고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우리 한성 백제 가면 우리 송파에 가면 여기 송파에 가면 백제 묘라고 하는데 근추광묘라고 석촌호수에 가면 적석충묘가 피라미드 그 근추광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백제는 그렇게 적석충이 없으면 피라미드가 없어요. 다 아까 전방 호원본이나 바닷가 가면 단지에 묻거나 아니면 또 양나라나 산동반도 가면 백제 행을식 전문에서 굴을 파서 그 안에 돌을 넣고 묻는 거예요. 무령대왕 능처럼 그거지 피라미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석촌호수에 있는 거를 덩어리 근추광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백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추광은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근추광은 황하에서 중국 황하고 양자강하고 하북성을 먹겠다고 고구려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근추광입니다. 위대한 왕. 그 왕하고 그 왕을 주기 위해서 광개토왕이 일어나서 또 중국을 먹었잖아요. 그 왕이 거기서 활개치다가 죽을 때는 집안에 와서 묻힌 겁니다. 이 한반도에 아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가야까지 우리 부산 김해까지 낙동강까지 광개토당이 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 심한 사람은 수십만을 통해서 일본 구시까지 왔다는 광개토당이. 광개토당이 중국 열두를 먹기 바쁜데 거기를 왜 옵니까? 예? 그러니까 광개토대왕하고 근추광을 일본 열도까지 숨기기 위해서 그거를 아까 4세기 부분에 4세기 때 놀았던 분인데 그걸 일본 열도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서로 광개토대왕의 비문을 해석할 때 도해파를 한국에서 일본 현해탈 넘어갔다. 아니 도해파를 일본에서 넘어갔다. 장수왕이 광개토 아들인데 아버지의 공적을 쓰는 비문에 일본 사람이 우리 고구려를 넘어와서 우리를 공략했다? 이런 말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본 버젓이 그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그거만 전체 한국사 전체를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일본에서 숨기는 150년 그 이전의 역사는 그 전에 일본 역사가 아니고 외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인 거죠. 중국 역사에 있을 때 야외족이 있던 거는 거기는 부족국가 있었죠. 부족도 아니죠. 그냥 자잘한 것도 있었죠. 아까 교수님 할 때 30개 정도 있었다가 나중에 게르대왕이 216국의 일본을 통일할 때는 216국의 조그마한 왕국들이 있던 거죠. 그걸 다 통일해서 만든 게 외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백제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백제는 부여의 후손이니까
그것 부여나라는 고구려나 백제의 고대사가 올라가면 고구려나 백제나 다 부여족의 후손입니다. 부여는 또 우리 단군 조선의 후손이고, 근데 그 부여시를 쓴 사람이 백제고 고시를 쓴 사람이 주몽읍이라서 고시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쓴 사람이 저 서해까지 가서 지금 헝가리 저 핀란드까지 간 거고, 그 부여시를 쓴 사람이 중국을 먹다가 폐쇄 의자당이 패하는 바람에 일본 가서 일본 열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보통 짧게는 120년, 길게는 180년을 조작한 게 일본 석입니다. 그거는 일본 역사 학자도 알고 있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해. 왜 중국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싸운 역사가 나오고 송나라 당나라 역사 나오는데 그걸 일본 열대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중 역사가 반드시 일본하고 한일 관계를 풀려면 그 답은 대륙에 있다. 예? 물론 뭐 제가 국수지,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국수지라고 해요. 왜 한반도에 있는 백제를 배고 고구려를 신라를 왜 중국에 갖다 놓냐? 국수주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따지고 사실부터 얘기해야지. 한일 역사부터 풀기 위해서는 중국 역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히미코의 역사가 150년 정도 안 나온다는 거는 그 백제가 중국에서 한참 뜨다가 고려가 한테 밀리니까 포석으로 백제가 망해도 일본 열대에 후방군을 뒀다. 그 후방군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대왕이 망해도 2만 7천 명의 후쿠오카의 병력이, 부여풍의 병력이 산동까지 와서 백제를 구하겠다가 하다 편하게 나올 수 있죠. 한반도에서는 백제가 당시 의자왕이 죽었는데 어디서 2만 7천 명의 군사를 얻습니까? 일본 열도니까 가능한 거죠. 예? 예? 그게 백충원 전투죠. 말이 이제 2만 7천 명이지, 당시 개백장군은 5천 명 가지고 싸우다 죽었다고 나오는데 2만 7천 명이 와서 중국에 있던 흑치상제랑 합쳐서 20만 대군을 잃어가지고 당나라에 40만 대군한테 졌거든요. 그게 백충원 전투입니다. 당나라에서는 백제가 다시 부흥군이 와서 40만을 거변했다는 게 나옵니다. 당태종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200년대부터 6세기까지, 그러니까 3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한 2세기 공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나는 그걸 내가 몇 년 전에 알고 내가 그랬죠. 확실히 알고. 자, 이제 일본 역사는 끝났다 나한테. 내가 정리만 하면. 그래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외왕에 대해서 오해를 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외왕이 백제 일본 열도 통일했을 뿐이 아니고 연호를 썼다는 걸 내가 밝힌 거죠. 최초로. 뭐냐면 박혔듯이. 전지대왕은 봉원이라는 영어를 쓰고, 계류대왕은 지루라는 영어를 쓰고, 무령대왕은, 사마대왕은 일십대왕이라는 영어를 썼다. 근데 일십이라는 건 난 천하를 통일했어.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천하를 통일했던 그분이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칸무천왕의 선조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천왕들이 무령대왕을 존경을 너무 하는 게 아니고, 무령대왕의 칸무천왕의 아버지계도 백제인인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잘못하면 정맞을까 싶어서 어머니계가 칸무천왕이라고 한 거죠. 반쯤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령대왕을 비롯해서 북에든 목에든 백제 혈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일본 스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 그걸 알고 한일이 서로 사죄하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지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일각의 문제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또 풀어야지 인지내란이 역사를 얘기할 수 있고 정한일 역사를 우리가 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처음에 20년부터 역사를 할 때 일본의 근대사부터 연구해야겠다. 그 얘기는 제가 옛날에 일본의 임진왜란 사부터 연구한 게 거기서 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요새 이제 저 혼자만 끙끙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감히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테레비 앞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는 중국 역사 이게
관계 역사를 예, 알게 예. 되니까 대략 아시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예, 예. 일본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곤백의 예. 4세기, 5세기, 6세기 중반 예. 이 부분을 그 밝혀내면 지금 그 예. 히미코는 처음 중국에 예, 예. 그 남쪽에 있었다라는 예, 예, 말씀도 예. 하셨고요. 예, 예. 이러한 부분이 진짜 일본 역사를 메꿀 수 있으면 일본에서는 예, 예. 대단한 예. 그 일이거든요, 예, 사실. 예, 예. 네. 재밌는 것은 일본의 그 역시 제야학자들 중에는 네, 네. 그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중국말도 다 할 수 있고 읽을 그렇죠. 수 있고. 네네, 그렇죠. 예, 뭐 영어는 뭐 기본이고 일본 말은 자신의 말이니까 다 네네.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성인데요. 그 사람은 또 미국의 대학교에 사학과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학계에 뭐라 그럴까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예, 그럼 좋죠. 예,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네네네.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김메이 왕 아시죠? 예, 김메이. 천황. 네, 네, 네. 김메이 천황에게 일본의 역사로서는 불교를 전달을 한 네. 사람이 이게 거기 551년이었나? 그래, 백제 성황 때죠, 그때. 예, 백제 김메이 성황 때.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왕이 김메이다. 예, 훈명천황이 바로 성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우리 역사 보면 우리 그 삼국사에 보면 성황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고구려가 싸우는데 성황이 고구려한테 신라랑 싸울 때 관산성 죽어요, 전투라고 죽어요. 예. 가짜로 이제 충청도 우리 충청부터 옥천이라고 하면서 관산 전투에서 성황이 아들 도우러 갔다가 거기서 신라군한테 죽어가지고 신라군이 성황의 시체를 묻고 발을 밟았다는 게 나와요. 그거는 가짜고 그 성황은 일본의 그 게르당에 만든 포석 때문에 아들한테 일단 왕위를 맡기고 일본으로 살짝 피해갑니다. 가서 일본의 왕이 됐어요. 그게 아마 정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훈명처럼 김메이가 성황의 줄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일본에 그래도 제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이거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일단 평가하는 것은 이 사람은 중국말을 엄청나게 잘 읽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일본말을 밖에 모른다. 네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말은 제가 잘 모르는데 네네네. 굉장히 많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료를 엄청나게 읽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판박을 못 한대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시고 우리 손주일 교수 같은 분을 모시고 이름을 모셔야지 우리가 한중 역사 포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소식을 조금 알아보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셔서 맞아요. 뭐 이렇게 고문을 해서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일본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는 박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황이 바로 김메이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신라는 승자 역사라고 신라가 통일해서 백제를 먼저 깡그리 부셔갖고 성황을 그래도 백제 대왕인데 죽여서 군사들이 받는다는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신라를 그 신라의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성황 때는 아까 455년 게르드왕 때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때는 550년대니까 100년 후인데 이미 일본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한테는 그때는 거꾸로 일본 열도하고 중국하고 한반도 다 지배했을 때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일본 가서 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훈명청 아니냐. 그런 생각하면 저는 그게 합리적인 거죠. 552년이다. 그게 뭐 정한 연도 모릅니다.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이제 외왕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굳혀나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동조해서 이걸 끌어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일본이 그 전에 얘기했듯이 뭐 천지천왕이나 천부천왕 중심으로 일본의 국호부터 율령 같은 게 제정된 게 의장 때부터 시작됐다. 라고 또 제가 일본에도 갔지만 일본에 가봤더니 그 일본은 성덕태자, 쇼토쿠 태자라는 그분이 네. 대부분 저 불교를 유입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그분도 원래 백제의 후손이지만 그거는 백제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적자 서자를 많이 따졌어요. 그게 유교거든요. 제가 유교 문화를 교육하고 후쿠오카나 대만 가서도 유교 문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유교는 100% 적자 시대입니다. 양자를 두는 한이 있어도 자기 친자가 없으면 양자를 두는 한이 있어도 둘째는 안 두는 게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예요. 예?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3년상을 반드시 치러요. 저는 되겠지만 왜 사마가 500년에 동성왕이 죽고 백제 등극했는데 왜 503년에 이시대왕에는 칭호를 썼냐? 3년 동안은 동성왕도 자기 현화이지만 자기 혈통이니까 시니까 정통성을 위해서 3년 동안 대외 행사를 안 하는 거죠. 3년상 동안은 대외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백제에서 보면 2년 몇 개, 3년이 비어요. 그게 3년상 문화. 그 3년상이 서명천왕인 조매천왕이 3년상을 치렀다 해서 백제 대례를 했다는 게 일본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 조매천왕도 요새는 서명천왕이 의정왕이라고 나와요. 제가 최근에 1년 전, 3년 전에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일본을 50년 동안 다니면서 일본 역사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드디어 이제 자기가 깜짝 놀랐다. 난 일본이 백제에 문물을 많이 받아서 일본은 백제 또 하나의 백제가 형이고 아버지다 이런까지 알았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봤더니 이제 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연구를 했는지 그 서명천왕이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의자대왕했더라. 얘기를 되게 자세히 들었어. 그랬더니 일본에는요 속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란이 있기 때문에 왕들의 묘 말고 비석들이죠, 비석. 비석들을 우리는 없잖아요. 전란 때 없어지고 뭐 깨부시고 없어지는데 일본은 그게 있나 봐요. 오사카 중심으로 백제 왕들 묘는 가짜로 할 수 있지만 비석 자체는 있나 봐요. 제가 전에 스치마 구는 게 일본 학자가 쓴 비석이 있듯이 그 비석은 온전하게 다 있나 봅니다. 그 비석을 해석하다 보니까 쭉 조매천왕부터 일본 한자로 설명하니까 조매가 죽긴 죽었는데 가짜로 죽은 것 같다고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가짜로 죽은 척하고 이분은 본교에 가서 의자대왕이 됐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일본은 그런 게 남아있구나, 아직. 책은 숨겨놨지만 그 고고학적 유물이 남아있는 거야. 아까 철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본은 적어도 그런 것들은 조작은 하지만 훼손은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일본의 고고학 유물을 같이 결합하면은 좋은 얘기가 되겠다 싶은 거죠. 그건 진짜. 예. 진짜 획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 드디어. 보러 가야 되겠네. 예. 진짜. 예. 그래서 조매천왕이 서명천왕이 의자대왕 끝난 겁니다. 의자대왕은 태자 때 아까 오이타이 대분시에서 구주백제 왕을 할 때 그때 송나라에 608년에 배청이라는 사신이 당나라 사신에 보내서 가서 만난 사람이 아베개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백제왕이라 외국왕이라 하더라. 그래서 구주는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구주 전체가 백제가 통치한 외국 땅이고 그 대신 백제라는 말을 빼놓은 거죠. 백제에 내 부용된 외국이고 나는 본토하고 중국 본토하고 한반도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아쉬운 건 그때 항상 본국을 얘기할 때 혼맞지 얘기할 때 혼을 얘기할 때 대륙까지는 연관하기 때문에 항상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반도에 그게 일본 열도를 먹을 수 있는 만한 군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네 현지시도 보면.
충청남북도 전라남북 다 당시에 그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데 이게 일본 열도 아까 216국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게르다형이 할아버지가 와도 세종대왕이 와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큰 216국을 먹으려면 중국 양자강이나 황하에 있는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이런 대만을 포함한 이런 큰 세력이 한반도에 포함된 세력이 100만 대군이 있어야지 일본 열도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무령대왕에 보면 아버지 때 100만 대군이 있다는 게 나와요. 예문서에. 당나라 문서에 써 있어요. 우리 100만 대군이 고구려한테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지금 3년상이라서 내가 못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 3년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사마의 그 편지에, 당나라한테 편지에. 이런 적나라한 편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나 한국이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오왕이 중요하고, 제가 이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저랑 그 교수님하고 견해하다는 게 아니고, 교수님은 아직 거기까지 중국 대륙까지는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가봤더니 게, 들어가 봤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같고, 한중일 역사를 통해서 문화 포럼을 해야 되겠다. 이 교수님들한테 이거 기다리면 이거는 실이 없죠. 교수님 임용 다 취소하고 다시 사람 쓰지만 이런 논문을 쓰겠어요? 안 쓰죠. 그리고 제자들이 쓸 리가 없고. 그래서 이건 민간 차원에서 해서 우리 정부한테 알리고 일본 정부한테 알리고 중국의 정부한테 알리고 해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중 역사문화 포럼에서 TV까지 가자. 솔루션은 TV다, 여기서. 콘텐츠는 우리가 됐으니까, 그런 솔루션은 우리 폴TV를 비롯한 그걸 하자 하는 게, 거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자신감이. 단지 우리가 이제 뭐, 재력이나 뭐 같은 건 부족하겠지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시간이 해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감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전에 봤더니 이제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내가 안 뒀으니까 교수님께서 또 여타 주제 우리 한국의 역사나 근현대사 역사나 누라이트 같은 데서 뭐 있으면 저도 모르지만 아는 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하세요. 해보면 100번 해도 좋습니다. 예. 네. 김매희 천황. 네네. 한국말로는 훈명이란 거죠. 훈명. 천황이 백세의 성왕이다. 그런 이야기 아까 나왔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선독태자 이야기도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 선독태자는 훈명천황의 손자가 됩니다. 혈통으로는요. 손자가 되는데 이게 사실 일본에서는 그 왕의 혈통이었죠. 네, 손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쇼토쿠. 쇼토쿠 선독이죠. 선독태자. 선독태자의 아들이 야마시로 왕자라고 했거든요. 네, 이 야마시로 왕자가 바로 그 다음 일왕. 이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네, 이 야마시로 왕자를 소가시가 살해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역사상에서도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자를 지었기 때문에. 선독태자의 아들이니까 또 하나의 세자, 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마시로 왕자를 왜 소가시가 죽였는가? 네, 죽이면서 어떤 다른 데서 사람을 데려와. 이게 타무라 왕자인데 아까 이야기가 좀 나온 아베게미 소명 천황이에요. 타무라 왕자. 타무라 왕자가 타무라 왕자가 훗날에 그러니까 타무라가 전촌인데 저는 이제 일본 말로 타무라가 이제 전촌이잖아요. 맞아요. 전촌 황자가 의장이 백제왕 할 때, 구지백제왕 할 때, 아오예요. 다무라가. 그래요? 의장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명천왕 되니까, 아까 서명천왕이, 내가 의장왕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연결되는 맞는 거지, 이게. 거예요. 뭐 연결되는 서로 거예요. 서로 가치도 얘기하는데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 알고 있는 것을 예. 그런데 그 지식이 조금 그 통합이 되면 예, 예, 예. 증명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타무라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일본 서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안 나오죠. 않습니다. 구지백제에서 간 거죠. 예, 예, 예? 예. 야마토를 먹었으니까 그 구지백제 왕하다가 이제 그 외국 왕이 정치로 되려가니까 야마토로 가서 또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예. 그래서 그때 상표문을 쓴 거죠. 아까 478년에 송나라한테 나는 네네. 일본 열도의 외국 왕이다 하고. 예. 그래서 그게 무입니다, 무. 일본에서는 무가 아니고 의자대왕, 예, 의자대왕의 형태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또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그 혈통이 그 거의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 타무라라는 사람을 갑자기 데려와서 왕으로 또 만들어요. 네네. 야마시로라는 또 예. 뭐 성왕 훈면천하의 그 직계를 죽이고 예. 예예 왜 죽였는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얘기가 거기서 있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훈명천왕의 손자가 이제 성덕태자고 이런 것도 네네네. 이렇게 예, 하는 얘가 있고 민달천왕의 손자가 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달천왕. 민달. 아, 예, 민달천왕. 예, 예, 민달. 그런데 예. 거기 손자가 다무라라고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왜 이게 견해가 있냐. 거기 이제 소가나 이륙가 그때 소가 씨가 이제 그렇죠. 했는데 그거는 그 외척이니까 외척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알맞는 그 사람을 갖다 놓기 위해서 그렇죠, 했다는데 결국은 다무라 황자를 백제의 의정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토쿠 태자가 사실은 누구냐 하면요. 소토쿠 태자가 이 다무라 황자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아자태자. 아버지입니다. 예. 근데 아자태자인데 일본에는 아자태자는 백제시니까 백제 의자장의 아버지니까 안 되죠. 백제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쇼토쿠라는 간형을 만든 거예요. 성도태자 다른 사람 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 지금 스이코 천황 때 내가 갔던 오사카의 백제 왕사나 뭐 비미회도 있는 많은 불교 문화 유적 법융사 있는데 소토쿠 태자 작품인데 그게 아자태자로 보면은 쉽게 풀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의 네. 크림이 일본에 남아있거든요. 화폐도 있죠, 화폐도. 예. 네,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백제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다 그 일본에서는 인정합니다. 예. 이 그 의상, 옷은 네네. 백제 거다. 예. 근데 왜 백제 옷을 입었는가라는 것인데, 백제 유학갔을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언제 유학갔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백제 사람이었던 거죠. 예. 손독태자 자체가. 예. 그분도 백제 많은데 제가 얘기는 송도태 백제 사람일 뿐 아니고 송도태자가 아니고 이 아자태자는 바로 의정의 아버지인데 태자로 끝나요. 예. 백제 왕까지만 하고 네, 완전 사례대입니다. 사례대. 그러니까 완전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죠. 예. 이게 제가 연구한 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손독태자는 쇼토쿠 태자. 예. 그러니까 손독태자는 빨리 죽어요, 일단 그 왕이 될 수 없어가지고 예. 빨리 죽는데 그 다음 타무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쇼토쿠 태자의 그러니까 아들이 아까 야마시로의 왕자라는 것인데 이 사람을 죽이고 타무라가 나와요. 그러나 한국의 백제의 역사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가 한국에서는 아자태자 자체를 거론을 안 해요. 그래요? 쇼토쿠 태자가 일본의 태자인데 일본의 우리 한국에서 온 백제 문물을 다 전달해서 일본의 불교 문화를 융식했다. 백제라고 얘기도 안 해.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백제를 우리 한반도든 우리 중국이든 물건이 간 게 아니고 백제 본진이 일본을 다 먹고 거기서 그냥 유교든 불교든 문화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창조한 거지. 전달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전달을 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에
교과서 보면 왕인 박사나 아직기가 박사로 갔다. 그 박사는 뭐냐면 제가 경제학 박사고 교수님이 정치학 박사잖아요. 황제를 갖다 두니까 왕으로 두니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와서 경제 가르쳐라. 너는 문화 가르쳐라. 그 아직기 왕인 박사. 그 박사가 전문가를 키워서 본국의 백제 왕의 아들을 키운 거죠. 후일에 저 태자가 백제 제국의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나 아직기 박사, 그런 박사입니다. 예? 근데 그 가르친 사람이 아제 태자나, 아까는 다무라 왕자를 가르쳤지, 쇼토쿠 태자는 없는 인물을 갖다 세우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도 다무라 왕자가 안에서도 조금 있어요. 다무라 왕자가 서명 왕자 조매의 천왕이고 백제 외궁왕이고 조매의 선왕이 그 641년에 죽었다 하지만 641년에 백제 본국 왕이 되잖아요. 의자대왕이 일치하잖아요. 거기서 죽었다는 사람이 본국 왕이 돼 일치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일치되는 거는 아까 소가시 얘기했잖아요. 소가의 이력과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선조인 후지하라 할 때 천지천왕 때 네네네. 그때 정권이 바뀌지 외칠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 소관호에서 지금 후지하를 바뀌는 게 그 관계입니까? 그렇지만 소관호도 그래서 제가 백제 정통성에 의존하는 거죠. 다무라도 지금 다무라가 의장하잖아요. 의자가 적자입니다. 적자. 백제 무황의 백제 무왕이라고 있어요. 의장의 아버지인데 뭐 배달하다 적자가 다무라가 나중에 서명천왕이 되고 서명천왕이 의자대에 내고 의장이 죽고 나니까 천지천왕이 되고 천세에 죽으니까 천무천왕이 되잖아요. 이게 다 적자 관계입니다. 예? 배는 다르지만 왕씨 부여씨는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중간에 이제 뭐 자기 백제 만세 일기를 마치기 위해서 일본에서 좀 몇 사람 끼어넣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양자를 두든 부여씨는 몇 년에 왔다는 얘기죠. 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정통성은 예를 들면 우리 정권의 정통성은 우리가 말하면 뭐 독립운동가가 정통을 갖고 오듯이 정통성을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내가 일본의 역사를 정치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피가 다르지만 그 사람이 신라 피는 어떻고 백제 피는 어떻고 그렇지만 양자를 두든 을을 두든 적자를 뒀다. 이거 아까 다무라든 아자든 예? 아자가 쇼토쿠라면 어떻게 됩니까? 쇼토쿠도 내내 다무라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합리적인 의심을 붙이면 옛날에 일본 화폐 보면 쇼토쿠 태자가 있었대요. 1만 원에. 근데 지금 요새는 그게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냐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쇼토쿠 태자의 화상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백제 화상인 거야. 이게 백제 왕자의 화상인 거야. 이게 일본에서 슬그머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뭐 딴 사람 바꿨다면서요. 예. 요새 만 원권에는 딴 사람이 나와요. 네네. 이제 근대에 누구 나오잖아요. 예. 뭐 시부사와 H라고. 예. 그 여기 한국은행이라든가 만든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일본 갔을 때 그때 화폐를 지금 집에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보면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네. 내가 그때 그치. 근데 소뚜과 누구야 한 적이 있었거든 옛날에. 근데 소뚜과 나 못 들어봤는데 이거 백제 뭐 혹시 아재 대사 하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농담으로. 그때 농담에 지금은 진담인 거. 예. 네, 처음부터 김메이 훈명 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메이 훈명이 죽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유언. 예. 그 유언이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왕인데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근데 한 이야기, 일단 남아있는 일본 서기에 남아있는 유언은요. 카야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렇죠. 카야를 부흥해야 된다. 카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현재 나라였다. 그런데 카야가 망했지만 부흥시켜라.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제가 읽었을 때 김메이는 가야계가 아닌가?
예.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카야 이야기만 하니까 일본어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손독대자의 아들 타무라 왕자까지는 가야계이고 타무라가 아니라 그 야마시로까지 가야계 그러니까 살해당하고 아들까지야 살해 수원왕한테 사기를 당한 아들까지 근데 백제계를 그 소가시가 데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타무라부터는 그러니까 그 거기 의제왕 부터는 그 백제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다는 생각을 근데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의문점이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중국 역사를 보다 보면 해결이 나와. 중국 상무사를 영업하면 양자강 가면요. 양자강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거기 지금도 가면 지명이 신라 지명이 있어요. 경주가 있고 가라가 이제 가라라는 말이 있고 또 임나는 없어. 다 없애고. 근데 거기 또 이제 그 고구려 흔적은 후에 있고 밑에 외 흔적이 있는데 임나가라가 그 중국 양자강 동쪽 중류에 있던 임나가라가 우리 현재 김해에 있던 임나가라가 아니고 거기가 이게 구주 임나가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임나 일부입니다. 그 때문에 신라 옆에 가야가 있었고 가야 왼쪽에 백제가 있었고 가야 위에 고구려가 있었어요. 가야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우리 삼국사에 보면 신라한테 망해. 망하는데 일본 가면 가야가 번듯이 있거든? 망한 게 아니고 신라가 조지니까 그 중국에 있던 가야가 한반도를 거쳐서 저 후쿠오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후쿠오카에 가야가 많은 거죠. 그때는 그러면 가야도 동이족이고 백제도 동이족이고 고구려도 동이족이고 신라도 동이족이요. 그렇지만 가야는 시가 틀린 거지. 예? 낭낭국이지 낭낭. 옛날에 낭낭이라 나와요. 백제군공 낭낭공활 명한 노래 나왔는데 그 낭낭이 가야의 사람이에요. 가야가 조선국. 낭낭 조선이 나와요. 예? 기원전 한참 되면 그 가야가 신라한테 망했지만 일본에 가서 다시 부활한 게 구주의 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가야를 두고 신라가 서로 가야를 먹으러 서로 싸워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야를 멸망시킨 건 신라인데 신라지만 가야 가지고 이제 역사하는 사람은 가야가 중국에 있다 가면 안 되니까 일본에 있는 거 가지고 가야가 백제가 아니고 가야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백제 역사를 흐리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그 양자강 중심의 삼도선 밑에 가서 가야 옛날에 임나 가라 있는 역사를 보면 그때 힘있고 가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한 그 3세기부터 4세기 그 칠지도가 오기 전까지 한 150년 정도가 안 보인다 하잖아요.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처절하게 싸우다가 밀린 세력이 일본 열도로 가는 겁니다. 부족 상태로. 여가 정식으로 나라 싸움한 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게르대왕한테 싸우는 거죠. 이제 군웅할 가니까 게르대왕이 승리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5세기요, 5세기. 그러니까 5세기 게르대왕이 천하통일할 때까지는 일본 가서 서로 으르는거리죠. 우리 같이 포석을 뒀어. 예? 봐도 고수끼리 포석 뒀는데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진짜 게르대왕의 바둑이 요새 말하면 한 8단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무사에 보면 고구려의 장성하게 보낸 도렘이라는 바둑 고수한테 바둑 두다가 나라 망쳤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르대왕 얘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아까 이야기한 그 김매희 훈명천하의 이유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역시 고고학적으로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조금 이야기한 좀 고분 아까 15만 기는 그 전방 후원분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원분 원분까지 포함해서 원분 반분까지 포함해서 무덤이 그렇게 맞죠. 그 15만 기라는 것이고요.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도 있었어요. 그건 원분이었지만 있었는데 막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잠시만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를 말하고. 예. 아까 고분 얘기했죠. 예. 성황 얘기했어요. 예, 성황 이야기하고 고분 이야기하고. 거기서 제가 무슨 아까 제가 이제 말하고. 교수님 말씀드려서 제가 반론을 얘기했는데 그 고운 시대가 4세기 때 아까 인도 링코쿠 천황 때부터 4세기 때 일본 전방 후원분이 6세기 초에 한국에 있는 전방 후원분을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한국에 전달했을 거다 했는데 전달했다, 제가 그걸 반론했죠. 그게 아니고 한국의 귀족들 무덤이 한국에 있었고 일본의 전방 후원분은 왕의 무덤이 있었다. 외왕들의 무덤이고 그렇죠. 더 큰 왕은 중국에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시기를 일본의 6세기를 4세기로 낮췄다. 소급해서. 그 말은 동의하십니까? 그걸 내가 뒤집기 위해서 외왕, 오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찬지는 백제기가 아니고 고구려기가 아니라 가야기라는 사람도 있어. 그것이 일본 역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이 부여씨인데 뭐 더 할 말 뭐 있냐? 여기서 뭐 고구려 부여씨는 오로지 온리죠. 백제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으로 내가 딱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려고 한 거 조금 기억이 났는데 일본에 백제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중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끔 전문적인 책을 내는데요. 그 코이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나올 때 백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일본을 엄청나게 통치했다라는 그렇죠.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백제는 살아있다. 어디서? 일본에서 살아있다. 그 얘기가 제가 얘기가.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런 거 실제로 보러 가도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고고학자가 이거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는데 왜 이렇게 백제 거만 나오냐? 아니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비미오 갔었고 비미오 가서 거기 뭐 사가현에 가면 백제 살한 데가 있어요. 거기 쇼토쿠 태자가 당시에 이제 절을 만들었는데 1500년 절인데 그대로 관음보살상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멀리 내가 사진도 찍고 하면서 큰 절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 조상들 냄새 나는 거예요. 제가 뭐 과에서 백제사라가 버젓이 있는데 거의 한 2000년 정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토쿠테자가 만든 절이 사천왕사. 그래서 오사카에 저도 가봤어요. 사천왕사. 거기도 가봤어요. 그것도 백제 근데 곳이고요. 그거를 의자왕의 아버지 아제태자가 만들었다고 하면 쉽게 풀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그리고 그 호려지 그러니까 호려지 법륜사 도 완전히 그 백제 절이고요. 그 백제 왕사락 하잖아요. 앞에 이름은 바꿨지만 전에는 백제 왕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데 또 그때 그 금간조라는 회사가 건너가요. 일본에 그 백제에서 백제 사람들이 만든 그러니까 1600년쯤 전에 만든 일본 최초의 주식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그 금간조. 금관조. 금강산에. 금강. 금강인데, 그 사장의 성이 금강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완전 백제였구나라는 것을. 왜냐면 제가 이제 실제 가본 데도 구마모토 가도 백제사가 있고, 아까 그 고분이 있고, 후쿠오카 가면 뭐 가야도 있지만 또 백제가 뭐 있고, 또 아까 사가현 가는 게 백제사라는 게 있고, 또 그 오사카 가니까 백제 왕사가 이름만 바뀌었지 전에 봤더니 백제 왕사예요. 나라현 가도 범죄 호리주가 있고, 아까 동경 사이타면 가도 또 계로왕 초금. 그러면 일본에 홋카이도만 안 가, 내가 못 봤지,
혼주나 규수나 아까 시코쿠. 예? 시코쿠 하면 또 뭐 있어요? 이 모든 일본의 4개도, 3개도와 백제의 간판을 버젓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아 여기에 그냥 백제사가 있네 라든가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 단시의 눈으로 보면 일본 전체가 백제 문화였고 백제에 의해서 통치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아직도 우리 같으면 역사적으로 가면 백제를 없앴을 건데 왜 못했을까? 자기의 조상인데 뭐 좀 자민당 정권이나 정한론자들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없애려 하지만 자기 조상들을 그 신사에 아버지 혼이 들어있는데 나 같으면 안 없애죠. 그리고 일본이 중한 집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1800 거기 68년에 메이지 유신이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중한 집권 그 이전에는 다 봉건 시대니까 결국은 그 연주들은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중한 집권제 얘기했더니 일본은 저는 그래서 옛날에 명치유신과 동학혁명을 얘기하면서 이 한일의 근대화를 식민지로 하는 구구애들이 일본이 후진국인 농노 제도가 있었던 한국을 조선을 일본의 봉건주의가 무너뜨렸다 했는데 내가 속으로 야 니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은 펜의 나라고 니네는 칼의 나라다. 야 서양에 속담이 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거. 그걸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걸 뭘로 하냐? 우리 한국에는 나라가 국가가 있으려면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라 말 통일로 9세기 때 목판이죠, 목판. 목판 갖고 우리 8만 대장경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 국가가 적어도 일본보다 9세기 때 나왔으니까 왕권 국가가 이미 선을 떼고 일본은 니들은 아직도 봉국가가 말씀하신 봉국가가 19세기 메이지 시대 때 생긴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영주국가지. 비록 쇼군이었겠어. 도쿠가 이에스가 저기서 했지만. 네, 완전히 주한 집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 국가가 이미 10세기에 적어도 돼 있고, 니들은 왕국가 19세기 됐으니까 우리가 9세기에 앞섰다. 근데 우리는 문명국가고, 니는 쉽게 말하면 뭐랄까나? 니들은 뭐냐면, 그 제국주의다, 그지? 전제국가다. 우리가 총칼립스 느라도 졌지? 문명이 이때나다. 그래서 요새 내가 강의할 때 그래. 이 문명이 그건 펜이 칼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가, 김훈 선생이 문화 강국이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 말한 BTS나 요새 캐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문명에. 그래서 내가 결국은,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게 이제 앞으로 한국 문화 때문에 될 겁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일제가 그 한반도를 그렇게 식민지화하려고 했고 플러스 이게 문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친일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친일파를 천상하고 일제의 잔재를 천상하면 그 한국의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사람들하고 앞으로 한중일 역사문화 포럼 하는 것도 거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담처럼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속담처럼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 뭐야 이게 했는데 이렇게 문이 물을 결국 이긴다. 우리 한국의 문이 결국은 물을 이긴다. 그게 근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한중일 각각의 자기 역사를 서로 알고 서로 공유해야 돼요. 상나의 나라. 그래서 크로식 하다 보면 야 한중일이 5,000년대 같은 독립을 했는데 지금 찌집하려고 있는데 이거는 서양에 무가 들어와서 한때 중국, 한국, 일본을 흩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서양 제국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근데 일본은
이분도 큰 잘못은 없다. 그 제국지 사물 가지고 우리가 논하겠지만 지금 반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무가 정한전을 비롯한 현재 이 구구 세력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라이트를 봉사하자는 것은 무를 이기기 위해서는 왜 이겨야 됩니까? 그 돈이 되고 평화가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가 무를 이기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 풀어야 되냐? 한일 역사에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철학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무를 이기려면 오래 걸릴 것 같죠? 얼마 안 걸립니다. 저는요. 예? 저 앞에 콜TV 개발하신 분들 계시지만, 미디어로 문화를 얘기하면 이거는 일파만파 돼가지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왕에 있는 기득권, 강단 사학자한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네. 네. 제 말씀은 예. 오늘은 많이 다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교수님 때문에 이제 괜히 저만 떠든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게 제가 비록 학자가 아닌 역사학자 아닌 경제나 과학적 의식 상식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교수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대체로 맞아 들어가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공부를 할 때 옳은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삐딱하는 거고 그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좌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대 적어도 기원전 2300년부터 수천 년 이상 같은 동이민족으로 살아온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존체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초기에 했듯이 한미일하고 북중로 냉전으로 가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핵 같은 게 굳이 중요하냐? 핵이 없으면 문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통일운동하면서 외왕을 연구를 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왕의 실체를 이제 어느 정도 규명했으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이 못해서 그렇지 많은 일본인 분들도 아까 좋으신 학자들 보면 인정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외왕의 실체 규명을 통해서 오늘날의 일본의 역사가 중원 대륙에서 우리 백제와 함께 신라와 함께 고구려와 함께 동의적으로 명멸하다가 일본 국가 역사가 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7세기 때 백제가 망한 것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으나 모든 사람이 제가 연구한가 4세기경 신천지였던 일본 열도에 전략적으로 백제왕 분국을 세워서 게르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백제의 세계 경영 전략을 포수로 둔 게 제가 말한 백제의 외왕 제도고 게르당의 포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한중일은 물론 미국이나 세계 주한테 알리고 TV를 통해서 알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그 경제의 발전의 큰 틀이 우리 같은 한중일 동이민족성을 지키고 그 역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그러한 그 전쟁을 평화로 만드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한중일 역사문화 포럼을 결성하고자 하는 거고 저는 이를 홍보할 그 솔루션으로서 한중일 역사문화 TV를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27일 대만에서 일본에서 효도 국제문화대회 때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교수님을 모시고 한중일 역사 포럼에 함께하는 분들을 모시고 별도로 대만대학교에서 지금 한중일 역사문화에 대해서 한번 토크쇼를 같이 이제 30분이든 간단하게 해서 했는데 그 얘기는 왜냐? 최근에 공부를 하니까 소지절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대만은 백제 땅에 있다가 신라 땅에 있다가 고려 땅에 있다고 나와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외국 땅, 힘 있고 있었던 외국 땅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백제, 신라, 고려가 있다가 그 본토가 오키나와를 통해서
오키나와를 통해서 가고시마를 통해서 일본에 간 거지 우리 제주를 통해서 간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 그림도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최근에 독립운동을 하다고 나와요. 오키나와가 원래는 그 백제에 속고 있었다가 나와요. 백제도 조공하고 신라도 조공하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책. 근데 그 왕국이 그 일본이 세계대전 일으킬 때 진주만 상륙하고 하면서 그 메가더 장군이 오키나와 사람은 사륙했잖아요. 사륙하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이 그 백제 신라 그 고려 혈통이라고 최근에 누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자기는 오키나와의 백제 누구의 왕족인데 신라 왕족인데 그렇게 일본이 하고 미군이 죽였어도 살아남아서 이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왜 백제가 일본 규수를 제일 먹어서 통일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한반도에 오신 그 신라나 그 백제 분들도 있었지만 이 대마도 오키나와를 제도로 해서 가고시마 그 제도로 해서 들어가서 이쪽에 뭐 구마모토, 미야자키, 아까 오이타까지 이렇게 남동쪽을 먹을 수 있어서 구스를 먹고 야마토를 통일할 수 있던 게 그런 대륙에 백제 기마 세력이나 그런 군이 가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기착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분들이 그런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만을 오늘날 중화민국을 만든 사람이 장개석 총통이니까 장개석이가 살았을 때 김구 선생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백제 땅에 있던 절강성 영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조상이. 저 영파가 아까 내가 말하면 주상군도라고 절강성에서 일본을 가고 훅과거를 가야 되고 한국에 흑산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기에 주상군도라는 데서 신풍을 타야 돼. 나 같으면 바람을 잘 타야 돼. 그걸 못하면 해야 돼. 그걸 출신이라고 했어. 근데 장씨요. 근데 백제 장씨가 일본에서 중국에서 최고 큰 성이 많아. 우리도 있지만. 그럼 장개석이가 우리 동민족은 백제 후손이요. 본인 수술했겠듯이. 근데 그 백제 땅인데 하하 중엔 중국 땅인 적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백제 땅에 또 나중에 일본이 식민이 됐지만. 근데 왜 대만 가지고 중국 시진핑이가 예? 대만을 왜 본토에 복수시켜야 하냐? 그건 아니다. 예?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오늘 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거기서 싸움처럼 만들어 하잖아요. 대만을 그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되죠. 거기서 우리 유교 문화를 강해하면서 대만의 평화, 한중일 평화로 해서도 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만의 역사를 하는데 오키나 그런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 역사하고 오키나와하고 이 가고시마 역사를 같이 이제 해주면 그런 얘기를 잠깐만 비치면 우리가 한중 역사 포럼이 왜 필요한가? 그걸 대만 분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왜 대만까지 와서 저런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 리스크도 있어도 우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대만은 이제 뭐 손시철 교수를 빗대고 또 오키나와는 그런 얘기를 옛날 육구공화국이라고 상부사기에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일본은 아까 외왕 제도 이런 걸 얘기하면 한중인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대만에서 할 수 있고 하겠다는 게 의미 있다. 저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잘 모시고 잘 배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